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 이 포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이제 세 번째 3일째입니다. 사실 못 찍을 뻔했어요. 지금 벌써 11시인데 이거저거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서 뭐 못 찍을 뻔했는데 각오를 3일 만에, 이틀만 하고 3일 만에 못 올리는 거는 하지 않고 싶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이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의도치 않게 오늘도 리서치 페이퍼, 서머리 하는 페이퍼를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읽기가 편해요. 피곤할 땐. 제목은 여기도 써있듯이 Incentive Mechanism for Federated Learning입니다. 특히나 From Economic and Game Theoretic Perspective. 즉, 경제학 혹은 게임 시어리틱 관점에서의 연합학습에 대한, 연합학습을 위한 연합학습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 논문, 서베이, 정리한 논문이고요.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인센티브 기반 연합학습, 클래스 중분 연합학습이었습니다. 즉,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연합학습을 좀 더 잘하게, 그리고 좋게 만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년간, 몇 년간 연구를 해왔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재미있고,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문득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 근래 저널이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제가 좀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공부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문장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논문이에요. 24페이지짜리 굉장히 두꺼운 논문입니다. 굉장히 보면 굉장히 두꺼운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는 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잘라가면서 중간중간 내일도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논문의 배경 설명, 그러니까 즉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합학습이라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어,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중앙학습이라고 불리는 저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중앙학습이라 보이는 이걸 좀 대충 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앙학습, 일반적인 딥러닝을 보면 중앙 서버가 1, 2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 서버가 초기화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각각의 센서, 클라이언트라고 했지만 센서나 혹은 데이터 수집처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 서버로 다 전송합니다. 그럼 서버는 그 학습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중앙 서버에 대기시켜 놓고 데이터가 하나 서버에 다 모이고 나면 결국 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모델의 뉴럴을 즉 레이어들을 학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학습은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중앙 서버가 초기화된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배포합니다. 누구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각 클라이언트들에게 지금 굉장히 스웨어폰이 많죠.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부 다 딥러닝 모델을 다 배포하고 클라이언트는 여기 A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합니다. 자신이 수집한 거니까 데이터 양이 작을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 저기 그림에서 보는 휴대폰처럼 엣지 디바이스 같은 작은 연산량이 적은 약한 그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요 B처럼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모델들을 학습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일명 연합병합이라 불리는 이 모델들을 전부 다 평균 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연합병합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런 것을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뺑뺑이 도는 구조, 특히나 2, 3번이 원하는 정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즉 학습이 끝날 때까지 뭐 반복하는 걸 연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보자면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는 거고, 연합학습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수집합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냐 모델을 수집하냐, 뭐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학습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을 조금 봐야 합니다. 보면 가장 아랫단부터 이제 클라이언트들, 일명 모바일 휴대폰이나 혹은 센서, 혹은 뭐 비헤이클, 뭐 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차들, 비헤이클들 같은 차량 등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자원을 제공하는, 연산 자원이든 데이터 자원이든 뭐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자원이든 이런 자원을, 학습을 위한 학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하고요. 혹은 데이터 보유자, DO라고 해서 데이터 보유자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거 먼저 보면 연합학습 서비스 플랫폼이라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서버입니다. 학습된 로컬 모델, 이제 즉 클라이언트가 학습해서 보내주는 로컬 모델을 저장한다거나, 혹은 이제 충분히 학습된 로컬 모델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연합병합해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글로벌 모델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배포한다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자, 혹은 서비스 서버, 연합학습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연합학습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뭐 여기는 클라우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클라우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합학습 서비스 플랫폼, 즉 서버가 이 연합학습의 에포크를 이제 진행한다. 즉 학습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모델 보유자, MO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가지고 있는 녀석,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MODO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망,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통신망 혹은 네트워크망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연합학습이 이루어지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하는 그 망을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이라고 부르고, 뭐 무선 통신망일 수도 있고, 혹은 유선 통신 이더넷일 수도 있고, 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혹은 심지어 블루투스 같은 무선 통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망도 결국엔 요소이기 때문에 망의 특징에 따라서 연합병합의 혹은 클라이언트의 특징들 혹은 학습의 특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 요소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합학습 플랫폼에 이제 이러이러한 학습을 수행해달라. 결국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학습하자라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개발자들을 이제 보통 사용자, 유저, 혹은 리퀘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제너럴하게는, 혹은 노멀하게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 정의 혹은 배경을 조금 이 논문에, 그리고 제 박사 연구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아마 리뷰나 공부할 이 인센티브 기반 연합학습들을 이해하려면 연합학습의 장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학습의 장점이 뭐냐면 중앙학습에 비해서 보통 장점을 얘기하는데, 우선 보면 서버로 전송하는 거가 데이터냐 모델이냐잖아요. 모델을 전송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 없습니다. 다시 조금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 개인정보 노출이 보통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보다 모델을 배포받고 다시 학습한 모델을 서버로 올리는 양이 훨씬 더 작습니다. 아무리 모델이 커도 커봐야 500메가 정도인데, 학습용 데이터들은 뭐만 하면 1기가, 2가, 기가 단위 혹은 심지어 테라 단위로 가니까 데이터 전송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대역폭 트래픽 양을 쓰는 것 자체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효율성, 이피션스 자체도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연합학습의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모델, 즉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위한 모델도 배포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학습이 완료되어서 혹은 라운드가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글로벌 모델, 새로 학습이 좀 진행된 모델이 나오면 이걸 다시 재학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로 배포하니까 각 클라이언트들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최신의 좋은 성능 혹은 최신의 글로벌 모델을 로컬에 갖고 있게 됩니다. 즉 보통은 모델이 중앙학습에서는 모델이 클라우드 서버 같은 멀리 있는데 서버에 있는데, 연합학습에서는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측 시간 혹은 추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로컬에서 추론하고 결과를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크게 연합학습의 장점하면 데이터 노출, 그냥 개인정보 노출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빠르다.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박사 논문에서도 언급했고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고 인센티브 메커니즘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연합학습, 즉 역할로 다시 돌아가서 연합학습의 문제가 뭐냐면 이 연합학습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꽃밭입니다. 보통 이상향이라고 불러요. 너무 노벨 어프로치야. 너무 이상적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클라이언트는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쵸? 데이터 자원,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자원. 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자원을 써서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습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글로벌 모델의 정확도? 이거 하나만으로 클라이언트가 나의 컴퓨팅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데이터 자원, 심지어 아까는 개인정보가 노출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일부 공격이든 여러 가지 어택, 리버스 어택 같은 걸 통해서 개인정보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까지 자원이라고 봤을 때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죠. 즉 이게 굉장히 이상향인 게 클라이언트가 연합학습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가 차라리 클라이언트에게 야 너 학습에 참여해라 라고 아예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연합학습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학습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지시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요 구조에서. 즉 그렇다 보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강제한다거나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학습을 참여하라고 지시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클라이언트가 연합학습에 스스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게 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학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즉 천사 같은 언제나 선의의 좋은 글로벌 모델이 학습되도록 하기 위한 천사 클라이언트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자신의 자원을 써서 학습했을 때의 이득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즉,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는 인센티브, 즉 보상, 리워드라고 불리는 결국 돈이에요. 이 리워드를 지급해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자원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혹은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경제 사회다 보니까 결국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 따로따로 노는 시장경제 사회이고 독립적인 사회이니까 결국 인센티브로서 클라이언트가 연합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유도하는 게 곧 이 연합학습을 위한 현실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연합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이라고 하면 결국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의 연합학습에 참여하도록 유저나 리퀘스터가 요청하고 연합학습 플랫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합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즉, 학습 참여에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자원, 데이터 자원,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자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플러스 알파, 즉 이득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즉, 수식으로 보면 사용하는 자원보다 보상이 더 커야 한다. 같았을 때 참여하면 전사 클라이언트예요. 이미. 즉, 자원이 사용한 자원보다 사용할 자원 혹은 서버에게 제공한 자원보다 보상이 더 커야 한다. 서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클라이언트 자원을 사용해야 해요. 즉,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이용할 때 최소한의 비용,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인센티브, 리워드,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으니까. 언제나 쏟아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합친 걸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있고, 최소한의 보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기여에 대해서 얼만큼 기여했는지 평가,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를 보통 영어 논문에선 클라이언트 컨트리뷰션 이밸류에이션 이런 식으로 불러요. 혹은 컨트리뷰션 이밸류에이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이 클라이언트 기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합학습에 이 클라이언트가 A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B 클라이언트는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기여도만큼씩 보상을 지급하는 게 이제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족을 조금 달자면 저는 이번 핵심 요소에 결국 1, 2번 다 같은 이야기니까 2번 핵심 요소에 포커스를 쭉 맞춰서 그냥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고요. 네, 오늘은 일단 배경 설명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일 학습 영상을 5분 내에 끊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논문 좀 더 정리해서 재밌게 좀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이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이해해야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습관을 만들자고 해놓고 바로 끊기지 않고 결국 3일차를 해냈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인데 내일도 무사히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끝낼게요.